안녕하세요. 오늘도 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 이야기 제2권 병 못 고치는 의사 엉터리 의료제도 황종극 선생님이 지어주셨고요.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전 부산지방법원 의료전담 재판장이셨다고 하네요. 어제 이어서 뒤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혈압 강압제 혈압약이죠. 어떤 효능이 있는가? 거의 아무런 효능이 없다. 말하자면 일종의 위약 같은 거죠. 플라시보 효과로 그냥 이게 좋을 거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 다행히 그렇게 심하지 아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그러니까 생태적으로 뭐라 그래야 되죠? 유전적으로 본태성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혈압이 높을 수밖에 없고 사실 먹거리나 어떤 그 사고방식으로도 충분히 조율이 가능한데 그냥 무조건 먹으라는 것이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겠죠. 그 대신 부작용은 두통, 졸음, 권태감, 구토, 임포텐스 등 실로 다양하다. 관상동맥질환 약물조사반은 강압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다. 생명에 별 지장이 없을 정도의 심근경색, 폐색전증과 같은 부작용을 수없이 일으키며 복용했을 시 사망률을 저하시키기보다는 심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항생제는 감기에는 효과가 없다. 감기나 인플루엔자에 대한 항생제 작용이라고 할 만한 것은 안타깝게도 부작용일 뿐이다. 항생제를 투여받은 환자는 피부 발진, 구토, 설사, 발열, 과민성 쇼크 등으로 고통을 받을 뿐이다. 과민성 쇼크란 심혈관 이상, 발한, 의식불명, 혈압 저하, 부정맥 등의 심한 부작용이 일시에 나타나는 것으로서 항생제 과잉 투여에 의한 부작용보다 더욱 무서운 것은 근교대증의 발생이다. 항생제가 체내에서 특정 세균과의 싸움을 반복해 가는 동안에 그 항생제에 대해 내성을 갖는 새로운 세균이 변종으로 만들어져 그것이 더욱 심한 감염증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세균은 적응력이 강한 미생물로서 약제에 접하면 접할수록 그 이후 세대의 세균은 그 약에 대하여 내성을 갖추게 된다. 항생제를 무기로 한 현대의학과 세균의 싸움이 격화됨에 따라서 세균은 점점 힘을 얻고 환자는 점점 쇠약해지며 의료비는 점점 증대하고 있다. 의사가 항생제 처방에 좀 더 신중했다면 이 정도의 심각한 사태에 직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교감신경 억제제의 일종인 레세핀계의 강압제가 유방암의 발병률을 3배나 높이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 연구에 의해 판명되었다. 그러나 그 약은 그런 일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환자에게 지금도 변함없이 투여되고 있다. 또한 인슐린은 당뇨병 환자를 실명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합성 호르몬이다. 그러나 그 약은 의학의 기적이라고 극찬되었으며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약이 의학이라는 과학의 순수한 산물이라면 그 사용은 마땅히 건전한 판단에 근거한 과학적이고도 합리적인 행위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의학은 순수한 과학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따라서 약도 과학의 순수한 산물이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게다가 그 사용은 불건전하고 비과학적이며 비합리적인 행위로까지 전락하고 말았다. 약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의학이라는 종교의 신앙의 대상일 뿐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저는 사실은 어렸을 때 굉장히 유약했어요. 뭐 지금은 굉장히 그 뼈가 통뼈라서 건강해 보이긴 해요. 물론 지금 건강하죠. 근데 어렸을 때는 굉장히 유약했어요. 진짜 뼈만 앙상했었고
그리고 저는 항상 그 비위가 약해서 당연히 비위가 약하니까 먹는 것도 편식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 집안은 육식을 즐기는 집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엄청난 고통이었죠.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이제 신림동에서 살다가 시집을 오면서 이 경기도 용인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됐는데 그 서울 한복판인 거잖아요. 굉장히 그곳은 엄청 넓어요. 그리고 동이 제가 알기로 10동 이상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제가 살 때도 11동, 12동까지 있었던 걸로. 그래서 아무튼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이 신림동인데 제가 이제 그곳에서 성장을 했는데 뭐 삼천지교로 그곳에 갔겠죠. 근데 저한테는 최악의 환경이었죠. 왜냐하면 아토피라는 거는 사실은 문명병이거든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요. 루마티스라든가 아토피라는 게 어원을 따지고 올라가 보면은 알 수 없는 이상한 야르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사실은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도 이게 완전 제 과거의 일이었던 거예요. 저는 병원을 내 집 드나들듯이 했거든요. 보면은 이제 폐가 약한 거잖아요. 폐가 약한 사람들은 항상 뭐 코감기 그것이 진행이 되면 축농증이 되는 거고 저는 정말 공부를 빡세게 해도 부족할 그 시기에 축농증으로 엄청나게 고생을 했고 축농증뿐만 아니라 사춘기 때는 그 아토피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 말하자면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죠. 심리적인.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의사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100명 중에 하나꼴로 나는 질환이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은 이제 흔한 게 아토피잖아요. 근데 70년대는 거의 아토피라는 병이 질병으로 치지도 않을 만큼 굉장히 희소했는데 희귀한 병이었는데 그래서 덕분에 저는 굉장히 그 병원과 아주 친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여건에서 성장을 했고 근데 아이를 키우면서 이게 아닌데 이게 뭘까 뭘로 이거를 극복할 수 있을까 하다가 사실은 뭐 이열침이나 침뜸이나 명리학이나 타로나 이런 것들을 이것저것 이제 살피게 됐는데요. 저에게는 아주 큰 무기이자 재산이면서 저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이열침 했을 때와 침뜸이 또 다른 어떤 그 터닝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완전 다른 세계. 그리고 일단은 모든 거를 제가 자가 진단 처방이 하다 보니까 어떤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무엇을 할까? 앞으로 어떤 삶을 살까에 지금 굉장히 나름의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실 몸이 건강하면 정신도 맑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 그럼으로 인해서 주변의 것들이 보이게 되거든요. 저는 이제서야 주변의 주변을 이제 보게 됐어요. 사실은 저는 와이프로서나 어떤 엄마로서는 완전 불합격. 또 며느리로서도 그랬고 또 딸로서도 그렇고 그 또 동생으로도 그렇고 정말 제가 볼 때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해도 될 만큼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내 속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어 그러나 이제 감사한 거는 어쨌든 저는 좀 독립하고 싶기는 해요. 그리고 음 무엇보다도 독립적인 삶 그리고 제가 지금 꿈꾸는 꿈은 자연과 함께 더불어 어, 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땅도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땅에 제가 손수 지은 집에서 자급자족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게 꿈이에요. 그래서 요즘 제가 또 관심을 갖게 된 분야는 집짓기예요. 그래서 흙집기를 지금 공부를 해볼까 하는 약간의 그런 그 새싹이 지금 움트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유튜브로 그 건축 탐구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어, 좀 막연하게 컨테이너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컨테이너도 좋지만 이왕이면 그냥 내가 이 생을 마감을 하더라도 남아있는 나, 물론 저도 이제 화장을 하게 되면 흙으로 갈 것이지만 내가 남긴 것 또한 저는 그냥 자연으로 가도 자연이 아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유기물이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황토집, 마침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 지금 이 상태가 참 좋아요. 어떤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뭐 블루 코로나 시대니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예요. 저는 그린 어, 그린 페리오드 시대라고 해야 되겠죠. 그린 시대가 됐어요.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은 블루였다면 지금은 그린입니다. 그래서 나름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한 나날을 꿈꾸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시는 게 뭔지 일단 그거를 먼저 찾아보시고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시는 건 어떠실런지요.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